먹을 텐데.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근데 요즘 성시경 씨가 먹을 텐데가 아니라 못 먹을 텐데가 됐어요. 95kg이셨던 분이 3개월 만에 10kg을 감량하고 또 전국 맛집을 그렇게 섭렵하시던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고구마랑 계란, 광어회만 드신다고 하던데 오늘 이 미스테리를 지방사냥꾼 이 원장님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사냥꾼 이성원 원장입니다. 지방사냥하러 왔습니다. 궁금하시면 오늘 이 영상 집중해주세요. 이 원장님, 일단 성시경 씨 다이어트 그 배경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화장품 브랜드 모델로 발탁이 되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셨다고 하던데 스스로 뭐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뚱뚱한 아저씨가 어떻게 화장품 모델을 하냐. 동기부여가 확실했으니까 이게 된 것 같아요. 다이어트에서 다이어트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단순히 그냥 몇 킬로 되고 싶어요 이런 것보다는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하신 분들이 성공률이 높아요. 결혼식을 앞뒀거나 취업을 앞뒀거나 이런 분들이 성공률이 월등히 높은 것 같아요. 성시경 씨 그 결과가 어땠냐면 키가 187cm, 체중 같은 경우에는 1월 초에 95kg이었는데 85kg대까지 내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약 3개월 만에 10kg 감량에 성공하신 거죠. 이 원장님, 이 3개월 동안 10kg이면은 의학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 달에 3kg 정도 빠진 건데 이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효과는 제대로 낸 속도예요. 너무 빠르게 빠지면 근손실이 크게 오거든요. 일주일에 0.5에서 1kg 정도가 이제 다이어트 했을 때 건강한 체중 감량 속도라고 보는데 성시경 씨는 그 범위 안에서 잘 하신 것 같아요. 하루에 섭취량을 한 500kcal씩 줄여나가면 일주일에 500g 정도가 감량이 되게 되거든요. 대략 하루에 700kcal 정도 섭취량을 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제 진료실에서 되게 10kg 뭐 약 처방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을 보면은 이런 분들은 어디서 티가 나는 경우가 많죠? 얼굴이 제일 티가 나요. 10kg 정도 빠지면 얼굴이 상당히 달라 보이거든요. 특히 여기 턱선, 볼살이 빠지면 인상 자체가 바뀌어서 잘생겨지고 예뻐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식단의 문제인데 성시경 씨가 공개한 다이어트 식단을 보면은 첫 달은 거의 계란, 고구마, 광어회, 영양제로 버텼다고 하셨어요. 이 조합 어떻게 보시나요? 의학적으로 꽤 잘 짜여진 식단이에요. 저탄수화물의 고단백 구조거든요. 탄수화물을 확 줄이면서 단백질로 근육을 지키는 전략이에요. 첫 번째가 이제 계란이거든요. 계란부터 한번 분석해 볼까요?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 식품이에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단백질이 개당 한 5에서 6g 정도 들어있어요. 포만감도 높아서 다이어트 식단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칼로리도 60에서 70kcal 정도 돼요. 다이어트 하다가 힘들면 중간에 생선 계란을 좀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해요. 계란 먹고 살쪘다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쵸.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고구마인데 어떻게 될까요? 고구마는 이제 혈당 지수가 낮아가지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지방이 덜 축적이 돼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가지고 장 운동도 촉진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하고 과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죠. 직원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는데 밥 대신에 고구마를 탄수화물로 먹고 반찬을 따로 먹고 그러면서 다이어트하는 직원도 있었어요. 세 번째가 좀 특이한데 광어회 다이어트 요즘에 좀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이 다이어트 회를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이어트 실패하는 원인 중에 상당수가 평소에 안 먹었던 닭가슴살을 먹으려고 하고 단백질 쉐이크를 먹으려고 하고 음식 자체를 변화하게 되면 자기가 재미가 없어서 못하거든요. 성시경 씨는 회를 평소에 좋아했는데 이 회를 다이어트에 사용을 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흰살 생선인데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풍부하거든요. 광어의 순살은 100g당 단백질이 한 20g 정도, 지방이 한 2g 정도 들어있습니다. 칼로리가 대략 한 100kcal 정도? 다이어트 중에 단백질 섭취 권장량이 한 끼당 대략 한 20에서 30g 정도 되거든요. 한 끼 식사에 필요한 단백질 함량으로 충분하죠. 네. 소금에 찍어 먹으면 소스 칼로리도 없어요. 성시경 씨가 그 흰살회를 소금에 찍어 먹는 맛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 다이어트 중에 찾을 수 있는 거의 완벽한 단백질 선택이에요. 단백질 20g을 섭취할 수 있는 다른 식품도 또 있는데 기름기 없는 살코기 100g, 껍질을 제거한 닭고기 같은 것들 그것도 100g, 그리고 생선도 130g, 중간 크기 한 2토막 정도 되고요. 계란으로 따지면 큰 계란 2개 정도, 두부는 200g, 검정콩, 대두 50g 정도. 이 중에서 얘기 들어본 광어회가 제일 맛있죠. 저도 이거 해보고 싶더라고요. 성시경 씨 식단 중에 이 양배추 볶음 레시피 그것도 유명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양배추가 기본적으로 단맛이 있어요. 양배추를 이제 볶으면은
촉촉해지면서 식감이 좀 좋아지거든요. 예, 여기다가 버터랑 액젓, 청양고추로 볶은 양배추를 같이 먹으면은 버터에서 고기 감칠맛이 나고 액젓에서 생선 감칠맛이 나서 다른 재료 없이도 맛을 살릴 수가 있어요. 100g당 칼로리가 한 20kcal 정도 안 되는데 맛도 있고 그 포만감도 있어서 좋은 식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양배추 참치덮밥도 유명하던데 그거랑은 또 다른 거네요. 네,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양배추를 포만감 주고 참치로 단백질 채우면서 탄수화물인 밥은 최소화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참치가 또 감칠맛이 있잖아요. 성시경님의 다이어트 음식들이 대부분 다 맛있어요. 맛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없이 오래 유지할 수가 있게 되죠. 사실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 진료를 보다 보면 이제 꼭 술을 끊으라 고 말씀을 드리는데 성시경 씨가 또 애주가로 유명한데 또 술을 끊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식단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알코올이 1g당 7kcal 정도 되는데 지방이 1g당 9kcal가 되거든요. 칼로리도 높은데 문제는 알코올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이 알코올을 먼저 태워요. 그래서 지방 연소 같은 게 뒤로 밀려나죠. 술을 끊는 것만으로도 체중 감량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게 진료 중에 술 마시지 말라고 하면 의사가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건 사람들이 잘 따르질 않더라고요. 이 성시경 씨 다이어트 핵심 원리를 한마디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탄수화물, 고단백, 음주, 운동 뭐 다 정도를 지킨 거예요. 뭐 특별한 비법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자기가 선택했다는 거죠.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단이 핵심이었습니다. 이거 지방사냥꾼과 다이어트 해보신 분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연구 결과에서는 초반 6개월까지는 좀 좋다고 하는데 6개월 이상이 지속이 되면은 다른 다이어트랑 효과가 거의 비슷하게 수렴한다고 해요. 초반에 하기는 참 좋은 다이어트예요. 근데 이제 이 성시경 씨 뭐 인터뷰를 보면은 이 다이어트를 100일을 채우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다시는 또 다이어트 하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들었다. 다시 돌아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를 봤는데 진료하시는 분들도 되게 힘들어하죠. 네, 네. 힘들죠. 쉬었으면 다들 하지 않겠어요? 의지가 강한 분들도 힘든 게 다이어트예요. 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의지 차이 때문이 아닐 수 있다고.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여성분들의 호르몬 문제 대표적이죠. 여성분들이 생리 전에 식욕이 늘어나거든요.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증가가 되는데 프로게스테론은 식욕을 높이고 지방을 축적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감소가 되는데 이게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줄면은 기분 변화가 생기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뇌가 당분을 찾게 돼요. 네. 보통 이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식단과 운동을 먼저 시작하게 되거든요. 식단으로 조절이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다이어트가 식단하고 운동이 전부긴 한데 도저히 혼자 못하겠다 싶으면 의학적인 접근을 고려할 수 있어요. 비만도 이제 질환이라고 또 생각하니까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의학적인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뭐 좋을 수 있어요. 살 쉽게 빼는 방법이 있긴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운 방법이 없어요. 근데 덜 힘든 방법은 있을 수 있거든요. 요즘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본인 질환이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주사제나 경구약 등을 선택해서 병행해 볼 수가 있어요. 100% 감량을 보장하는 약은 없는데 감량 확률을 높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약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요즘 SNS나 이런 데 보면은 주사제 이런 약들이 100%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신봉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마다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방을 이제 자체적으로 줄이는 게 다이어트라고 하면 이 시술로도 줄이는 게 있죠. 지방세포를 직접 파괴하거나 줄이는 방식들로 접근하게 돼요. 중요한 건 시술은 이미 있는 지방을 정리하는 거고 생활 습관이 안 바뀌면 지방을 결국에 다시 쌓이게 돼요. 많은 경우에서 어떤 시술을 했는데 그때는 좋아하는데 다시 또 쪄가지고 돌아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걸 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원장님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조합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진료실 오신 분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적게 먹고 운동해서 살 빠지는 건 의사 아니더라도 할 수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이제 진료실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덜 하려고 하고 기대 수명에 영향을 줄 정도로 다이어트가 꼭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약물 치료를 권하게 되거든요. 약물로 식욕 조절을 하고 식단 관리를 하면서 아니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식단이라고 표현 안 하고 그냥 식습관을 관리하라고 그래요. 식단을 짜여서 하게 되면 이게 오래 지속을 못 하거든요. 식습관을 계속 변하는 연습을 하라고 하고 운동으로 근육량을 최대한 유지를 하고 필요한 분들에게는 시술을 좀 부분적으로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하게 되죠. 뭐 이론적으로는 세 가지지만
제가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적어도 2가지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병원이잖아요. 의사예요, 의사. 환자가 왜 살이 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생활 습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질환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모르는 분들이 보면 병원 가면 약만 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만 주는 게 아니죠.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관련된 이제 질환이 있는지 아니면은 대사에 영향을 주는 갑상선 문제가 있는지 인바디를 보고 기초 대사량이 얼마나 되는지 부인과적인 문제나 뭐 정신건강의학과적인 문제들이 있었을 때 이런 거를 모르고 무작정 덜 먹고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해봤자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파악을 하고 치료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원장님이랑 이 성시경 씨 다이어트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네, 오늘 분석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성시경 씨 식단 보면서 기본에 충실하셨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화려한 비법 없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저탄, 고단, 금주, 운동.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좀 어렵잖아요. 오늘 하면서 이제 다이어트는 이제 생활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한테 하나 처방을 해주실 게 있나요? 있죠. 원장이랑 저랑 학교 다닐 때 3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고기가 없으면 밥을 잘 못 먹더라고요. 기름진 육류를 줄이고 해산물을 좀 드셔보세요. 오늘 성시경 씨 다이어트 분석부터 현실적인 다이어트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주변에 다이어트 고민이신 분들 계시다면 이 영상 전달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동안 동안이 되는 채널 동안주치 닥터셀리였습니다. 이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살을 빼려면 불행해야 한다는 그 성시경님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다이어트를 이벤트처럼 생각하니까 다이어트가 힘든 거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원장님 저 요즘 너무 안 먹는데 체중이 그대로예요. 보통 사람은 그 정도 먹고 산다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다이어트 때 안 먹는 게 아니고 평소에 많이 먹었던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평생이라는 말처럼 이벤트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올바른 식습관을 연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데 찾아서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식습관을 바꿔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랑 진료받던 분들 맨날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방사냥꾼 이성원이었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잘 자요.